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인물 사진에서 인물 사진만 배경에서 빼내는 작업에 대해서 펜툴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경에서 어떤 특정 부분만을 빼내는 작업을 눕기 작업이라고 오랫동안 불러왔습니다. 눕기라는 말은 일본말로 빼내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래픽 쪽에서는 이 눕기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배경에서 어떤 영역에 어떤 물건만 빼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배경에서 인물만 빼내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눕기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선택 도구를 빠른 선택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정교하게 특정 부분 또는 특정 대상을 이렇게 선택해내는 방법은 펜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펜툴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까요? 자, 그것은 사람들이 급히 작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픽 작업은 막 뭐 30초 만에 하고 40초 만에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포토샵을 정식으로 또는 제대로 배우려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작업을 실무적인 작업으로 하기 위해서거든요. 실무 작업할 때는 빠른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들을 설명드리면서, 그러면 이 화면에는 지금 이런 배경이 있고요. 배경이 있고 여기 가운데 이제 인물이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펜툴로 작업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펜툴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주요 도구 모음에서 여기 이제 그 툴 패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주요 도구 모음 쪽에서 보면 펜 도구가 있죠. 자, 여기 펜처럼 생긴 것이 펜툴, 그러니까 펜 도구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 펜 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클릭하여서 기준점과 패스를 만들어서 드래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포토샵은 보통 비트맵 그래픽을 사용한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포토샵에서도 펜툴로 만드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트맵 개체가 아니라 벡터 그래픽 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펜 도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펜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요 그림의 이 사람 사진, 인물 사진의 요 외곽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 그린 것을 우리가 선택 영역으로 저장하여서 바꾸어내서 그 부분만을 우리가 빼내는 그런 작업을 한 단계 한 단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델 01.jpg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시고 포토샵에서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jpg 파일을 열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그냥 사진이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죠. 이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작업하기가 한계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를 이거 일반 레이어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하나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이어를 복사할 때는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CTRL 플러스 J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그 레이어가 복사가 됐죠. 그럼 이 위에서 하는 작업은 이 밑에 백그라운드 작업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펜 툴을 통해서 패스 선을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패스는 기본적으로는 한 지점을 클릭하고 또 한 점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선이 만들어지지만 이 클릭한 것을 드래그하는 순간 이게 곡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펜툴로 이 테두리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 나가는 작업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가서 다시 여기로 와서 이렇게 전체가 하나를 이렇게 에워싸서 테두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펜툴을 클릭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펜 툴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자, 클릭을 했어요. 자, 클릭을 했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팔이 보이죠? 팔이 여기 정도는 이제 거의 직선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선이 생기죠? 자, 선이 생겼고 여기도 그냥 선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여기서도 지금 선이 있는데 약간의 곡선이 있는 게 느껴지시죠? 자, 제가 CTRL 플러스 키를 좀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좀 크게 보일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약간의 곡선이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로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한 점을 우리가 드래그 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약간의 곡선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좀 당기는 길이와 이것을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곡선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점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 지점을 그러면 요 곡선을 한번 생기면 자동으로 요 곡선의 패턴대로 계속 가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된 것을 다시 원래 직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Alt키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키보드에서 보통 제일 밑에 스페이스 키 옆에 있을 거예요. Alt키예요. 그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조금 바뀌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고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약간의 곡선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여기 곡선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Alt키를 눌러서 여기를 클릭하고 자, 여기는 직선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손 밑이 있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우스를 해서 좀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거 화면 키우는 거는 CTRL 플러스 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키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이 있죠. 손가락 여기서부터 곡선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그대로 하되 여기쯤에서 곡선으로 되죠. 그러면 여기 직선 선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여기 정도를 클릭하고 그럼 직선이 만들어졌지만 이 곡선으로 바꿀 때 이걸 드래그 하라 그랬죠.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적당한 곡선을 만들고 다시 Alt키를 눌러서 다시 그러면 여기 방향선이라는데 방향선을 한번 만들어지면 그 형태대로 마구 그냥 곡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Alt키를 눌러서 여기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곡선이 있죠.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고 다시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냥 클릭했을 때는 직선이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곡선이 만들어진 거 보이죠? 자,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 드래그해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주고요. Alt키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머리카락이 있는데 머리카락을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둥글게 가져간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자, 이거를 자유자재로 하는 거를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펜툴은 우리가 방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Alt키 눌러서 이렇게 Alt키 누르면은 Alt키 누르고 여기 요 가운데 앵커점을 정확하게 갖다 대셔야 요 모양이 돼요. 요 꺽쇠 모양처럼 된 거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다시 이렇게 지금 곡선이 웨이브가 지어지니까 우리 클릭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만들고 다시 앵커를 포인트 클릭하시고 자, 여기도 웨이브를 이렇게 살짝 주시되 요거를 요 방향선을 잘 길이와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그 곡선에 맞는 거를 찾아야 되겠죠. 자, 클릭.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해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여기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 자, 이렇게 해서 클릭. 이렇게 머리 같은 부분은 특히나 직선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멋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자, 여기서도 앵커 포인트 클릭하면은 이렇게 꺽쇠 모양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클릭. 자, 이렇게 하고 클릭.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웨이브가 되시면 한 번에 이렇게
자, 이걸 방향선을 이렇게 길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자, 클릭.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이 정도만 가져갈게요.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에서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도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자, 클릭. 이렇게 하시고 클릭. 클릭.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이 화면은 이렇게 스크롤바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화면을 좀 줄여도록 할게요. CTRL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화면을 조금만 줄이세요. 그렇게 해서 자, 여기서도 이렇게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셔서 방향선 클릭해서 Alt키 눌러서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도 어깨선이 약간 둥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둥글게 하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둥글게 할 때 이 길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펜 도구는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걸 자기 도구처럼 사용하려면 자꾸 사용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방법을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그냥 곡선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통 파일 뒤꿈치는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굉장히 길죠. 여기까지 한 번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방향선을 드래그 하셔서 자, 이거를 방향을 각도를 틀고 막 이러면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여기 가능하면 여기 자신이 없으면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좀 돌아갈 수 있어요. 요 정도부터 해보겠다. 너무 길다. 제가 보기에도 좀 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Alt키 눌러서 앵커 포인트 클릭하고 자, 여기도 이렇게 클릭하고 자, 이렇게 됐죠. 자,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이렇게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클릭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맨 처음 시작한 지점이 있죠. 이제 여기까지 한 번에 긁을 거예요. 직선으로 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마우스 포인터 오른쪽에 동그란 모양이 생기죠. 이거는 완전히 테두리가 시작 지점에 다시 도달했다라는 표시거든요.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자, 됐는데 한 바퀴 돌았죠. 이거를 우리가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이 그 모니터 크기에 맞춰서 한 번에 보여줄 거는 컨트롤 0키, 단축키 컨트롤 0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렇게 지금 만들었던 걸 보시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할 작업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패스 개체를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펜 툴은 패스 개체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레이어 패널이 있고 채널 패널이 있고 패스 패널이 있죠. 자, 패스 패널이 만약 없다면 여기서 윈도우에서 여기 패스 패널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패스로 이렇게 이 그 외곽선에 이 그 패스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패스 채널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패스가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자, 여기에 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패널 옵션 가셔서 좀 크게 해줘 볼까요? 오케이 눌러보면 크게 나타나지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패스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만약 저희가 이거를 만약 이제 파일에서 세이브 에이즈를 클릭하시면 이제 포토샵 파일로 그냥 저장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만약 저장을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요 저장된 영역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에 사용하느냐?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선택 영역이 저장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패스를 통해서 할 때는 이 패스를 통해서 우리가 특정 영역을 정교하게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저장 영역을 선택하는 영역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 요거를 만약 여기서 패스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패스에서 여기 그 선택이라고 하는 단추가 있어요.
여기 이제 로드 패스 as 셀렉션이라는 요 단추인데, 요건 뭐냐면 선택으로부터 패스를 가져온다 뭐 이런 뜻인데, 요 클릭하시면은 요게 이렇게 선택처럼 나타나져요. 그쵸? 요 레이어를 다시 여기로 가져가시고요. 그러면 여기 요 레이어에 요 영역이 선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애초에 지금 하려는 건 뭐죠? 인물 사진의 요 외곽선을 빼내는 작업이었죠.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요 영역을 빼는 것은 이 배경을 지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서 셀렉트에서 인버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반전, 나머지 아까 여기가 선택이 됐는데 그 반대 부분이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델 키를 만약 누르시면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델 키를 누르시면은 현재 지금 별로 변한 상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그라운드가 보이지 않게 여기 눈 표시를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만 따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선택 영역을 해제하는 건 뭐라 그랬죠? 컨트롤 D 키를 누르시면 돼요. 또는 셀렉트에서 디셀렉트를 키 누르시면은 요 선택 영역은 해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만약 이제 파일에서 세이브 에이스에서 만약 png 파일로 우리가 저장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요것을 배경이 투명한 이제 사진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뭐 라지 사이즈로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라지 사이즈 이렇게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진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탐색기를 열어서 여기는 지금 탐색기예요. 다른 건 아니고 탐색기인데요. 자, 탐색기를 열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은 탐색기 프로그램이에요. 탐색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탐색기 프로그램, 윈도우에 있는 프로그램이죠. 탐색기 프로그램을 여셔서 보기 부분에서 만약 이걸 자세히 하면 이렇게 그냥 파일 이름만 보이고 아주 큰 아이콘 이렇게 하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물 사진을 따낸 부분들이 여기 보이죠. 자, 이거는 애초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러니까 처음 사용했던 그런 이미지 파일이고요. 이 파일은 이제 우리가 배경 이미지에서 요 인물 부분만 따낸 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png 파일로 만들어졌죠. 이거는 이제 포토샵 파일로 만들어진 거고요. 자, png 파일 오른쪽 클릭하셔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만약 이제 뭐 사진이라고, 이것도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사진 뷰어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배경이 완전히 따 있는 것들로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 이전 것들을 보면 원래의 사진은 이건데 이제 우리가 배경을 따내서 이렇게 깔끔하게 윤곽선이 매우 깔끔한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따낼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막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오픈을 누르셔서 이번에는 포토샵 23이라는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JPG 파일이에요. JPG 파일인데 이와 같은 어떤 이미지예요. 이것은 이 이미지는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면 우리가 이 이미지의 사이즈는 1920에 1080 픽셀이라는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그냥 그 확인하느라고 우리가 연 거니까 그렇게 아시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PNG로 우리가 만들어낸 파일을 위에다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만약 여기서 파일에서 여기서 이제
프레이스 인베이드는 이제 외부에 있는 걸 아예 내장식 하는 식으로 가져오는 거죠. 프레이스 인베이드 누르시고 우리가 아까 모델 PNG 요 투명하게 만든 거 요거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PNG 요 그림인 거 알 수 있죠. 프레이스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 이미지가 가져왔죠. 현재 자유 변형 상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요 정도로 가져와 볼까요? 자, 이렇게 가져오고 조금 이렇게 줄여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서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갖다 놔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화면과 우리가 같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치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작업도 우리가 또 다른 작업들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배경이 없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브랜드 옵션 요걸 클릭하셔서 여기서 만약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트로크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자, 스트로크 해볼까요? 자, 스트로크 해보니까 우리가 스트로크 하니까 요 스트로크 외부에다가 이렇게 줬죠. 이렇게 스트로크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사이즈를 주시고 저는 8픽셀 정도를 줬고요. 요 그림의 외부에다가 아웃사이드 외부에다가 주는 식으로 했고요. 투명도는 한 60% 정도 줬고 색깔은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색깔을 지정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인물 사진을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물 사진에 대한 작업을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에서 인물 사진에 눕기를 딴다고, 그러니까는 그 인물 사진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인물을 빼내서 다른 곳에서 활용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 파일은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인데 이 배경을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배경을 사용하고 싶을 때 경우에 요거를 눕기를 딴다고 해서 우리가 패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패스란 거 아까 패스 딴 거 어디 갔지? 패스 가셔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패스 딴 게 보이죠? 또 보이죠? 이렇게 외곽선이 요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다시 선택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요거 재밌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JPG 파일을 이렇게 이거를 뭐 이렇게 가져와서 배경 안 보이는 식으로 해서 PNG 파일로 바꿨죠. 그래서 다른 이미지를 가져오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프레이스 방식으로 요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여기 브랜드 옵션 즉 레이어 스타일 기능을 통해서 여기 스트로크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주니까 아주 멋진 화면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눕기를 따는 작업 또는 인물의 외곽 부분을 인물을 배경에서 빼내는 작업은 바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인물을 빼낸 걸 갖고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작업을 한다라는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인물 따내는 작업, 인물 눕기 따기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능 우리가 의외로 자주 쓰이니까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두시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에서 이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